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박찬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왜 필요하고 또 그것이 시민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주의와 시민 정치의 뜻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정치가 보통 사람들의 일이다 라는 것을 제도화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 공동체의 일, 공적인 것에 관한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치에서 결정하는 정치적 결정은 공적 결정이고요. 그것은 권위적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정치적 결정, 공적 결정은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예외 없이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나 행정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또는 각종 정부의 정책들은 우리 모두가 강제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인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강제로 따라야 되고요. 이런 공적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 사법 처리를 받게 되고 벌금을 물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공적 결정 과정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공적 결정 과정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한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죠. 따라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참여의 원리를 실현하는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 헌법 1조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공적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는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어떤 시민으로서의 의무 이전에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에게 왜 필요하고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측면을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조금 현실적인 측면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구도 정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란 1차적으로 국가의 통치 권력에 관한 것이고요. 이런 국가의 통치로부터 우리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아닌 이 국민이라고 하는 국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하는 각종 결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죠. 즉 국가의 법 테두리로부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지나 선호와 무관하게 정치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나는 정치인이 싫기 때문에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따라서 정치로부터 나는 벗어나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국가 통치 과정에 일반 시민의 참여는 불가능했습니다. 또는 참여한다고 해도 극히 제한적인 참여만 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은 신민으로 존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대 정치 사상가인 마키아벨리는 이런 어떤 군주정이나 제정하에 사는 시민들을 노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BC 30년경에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뀔 때 그때 로마 시민들은 이제 시민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되면서 신민은 비로소 시민이 되었습니다. 즉 정치적 참정권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민주주의는 이런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통치한다 이렇게 정의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기까지는 40년에 걸친 민주화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1961년 4.19 혁명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독재자를 시민들이 쫓아내었었고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국민들은 빼앗긴 참정권을 비로소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어려운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참여한 참정권을 지금 우리들이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따라서 정치와 무관한 어떤 삶을 살 것이다라고 해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화를 통해서 획득한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렇게 좀 단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보다 현실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정치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공적인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사회로부터 자원을 추출하여 재배분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라스웰이라고 하는 정치학자는 정치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획득하는가에 관한 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이익을 둘러싼 배분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과정에 나도 참여해야만 나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빠질수록 나만 손해를 보게 된다.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 정치 과정은 이익 정치이고 이익 집단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예산 심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국가 예산을 어떻게 누구에게 배분하는가, 그것은 정치 과정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되기를 2018년도 예산안은 약 429조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국민 1인당 약 834만 원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돈은 결국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 등을 통해서 거두어 들여가지고 국가 여러 기능을 통해서 그 편익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서 돈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그 편익을 제공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정치 과정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정치 과정에 무관심할수록 나만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청년에 대한 공약이 부족하다는 비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반대 측면에서는 청년들은, 20대들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또 반론이 나옵니다. 선거에서 20대에 관한 공약이 부족한 것과 20대 투표율이 낮은 것이 반드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 더 지적,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우리는 정치 과정에 자신의 지적, 도덕적, 윤리적 발전을 위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아주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공동체 중에서 가장 크고 완전한 것이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가 하에서 인간들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보다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삶이란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윤리적인 활동을 포함하는데요. 이런 어떤 활동들은 국가에 참여함으로써, 즉 사회의 어떤 공적 의지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이런 것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참여가 필요한 다섯 번째 이유는 나의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즉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 관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선택한 대통령, 내가 선택한 국회 다수당, 이것은 나의 대통령 또는 나의 국회 다수당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그 대통령을 찍지 않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국회 다수당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국회 다수당이 만든 정책과 법률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투표는 공동체가 추구할 정책,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통치자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 가족,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내가 불참하여, 정치에 불참하여, 투표에 불참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까지 아주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보다 좋은 정치 공동체를 만들고 보다 좋은 정책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이웃, 마을, 지역 이런 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의 중요한 의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를 정글이 아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평등의 원리입니다. 즉 우리는 보통 선거권을 통해서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이것과 달리 시장경제는 불평등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1원 1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보다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시장경제 하에서는 시장에서는 자원을 배분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 시장의 어떤 운영 원리는 자유경쟁이고요. 이런 자유경쟁 과정에서는 희소성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도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상품이나 노동력의 본래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면 불평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이런 한계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고 민주주의의 기능입니다. 따라서 정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제대로 평가하고 시장에서 야기되는 불평등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복지사회, 복지국가의 기능인 것이죠. 그 결과 현대사회에서는 개인들은 시장임금뿐만 아니라 사회임금을 받고 이 두 가지를 통해 생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임금은 시장임금과 달리 국가가 복지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각종 현금이나 사회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달리 시장임금은 우리가 고용되어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중에서 사회임금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복지사회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곧 정치의 확대,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사회임금의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것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약 40.7%에 달합니다. 한국은 12.9%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죠.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GDP 중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한국은 약 10.4%입니다. OECD 평균을 보면 약 21.6%입니다. 약 절반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처하고 있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사회,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과제이고 정치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복지국가를 우리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평등한 사회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여건을 누리는 복지사회,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6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될 필요성을 내 개인적인 어떤 이익, 개인적인 도덕적인 어떤 측면과 더불어서 사회, 내 이웃,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주의와 정치 참여를 주제로 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